12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국방부 대체복무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가인권위와 군인권단체 등은 국제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 대체 복무 방안이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 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체 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 복무자는 치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병역정책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군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도 즉각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인권위 성명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법 예고한 대체 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을 넘겨받게 될 국회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대체 복무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이 대체 복무 법률안에 대해 한 번 더 내용 짚어주시죠. 예, 오늘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내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이를 검토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 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6개월이라고 하면은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소를 교도소로 정한 배경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복무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반입, 배달과 같은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맡게 되는데요. 그 업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체복무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이 심사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체역 심사위원들이 맡은 업무는 심사나 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회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 조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의 사유, 부득이하게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만약에 신청인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 적발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이제 신청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종교인과 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이 대체역을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 발급한 경우에는 거짓 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대체 복무자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네,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 시간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년에서 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 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예비군 5, 6년차의 훈련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에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좀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군복무든 대체복무든 좀 공평하고 엄격한 잣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김동완 씨 일당과 공모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일탈한 정치인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개탄스럽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두 개의 공소소시를 구분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제 위에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이 특검의 구형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댓글 조작 자체를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형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지사 측의 입장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 앞서 드루킹 김동완 씨는 어제 열린 자신의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두고 신이 없는 사람들, 속았다, 배신을 당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지사는 그 말의 진실성을 기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오늘 재판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드루킹 김동완 씨 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이 법원 저울 위에 놓였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제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개정이 된 것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이제 사업 내에서 이제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이 밖에도 산안법 개정안에는 이제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크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제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던가 아니면은 택배와 같은 이제 배달 종사업자들도 역시 이제 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현재 이제 개정된 산업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용균 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 분향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네, 당장 사망한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 취급 업무는 이제 도급 대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또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한 노동자 김군행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산안법이 도급 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노동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말들 좀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위반 사업주의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징역 1년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한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이제 후진국의 형태의 산재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진국의 이른바 기업 살인법처럼 이제 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입니다. 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라고 했다는데 좀 더 확실한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소송을 밟게 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네,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가요. 원래 어제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오후 1시, 4시, 5시로 이렇게 계속 늦춰지면서 회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어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재훈 의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일단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이 둘 모두를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원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따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교비 유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단은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대 330일 동안 국회에 묵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언제든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돼서 일단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은 받아두고 그 전이라도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부모 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꽉 막혀 있었는데 일단 운신의 여지는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요구사항도 더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 안의 경우에는 법 제정 뒤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최장 330일 동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면 이제 1년의 유예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처벌 조항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건데요. 애초 박영진 의원의 안처럼 국가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교비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해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반드시 1년 유예 조항을 좀 고집하고 있는지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온 게 없는데요. 박용진 의원 안은 물론 임재훈 의원 안도 못 받겠다는 대략적인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 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처벌받게 되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인 거고. 네,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는데 순탄한 길을 걸을지 험난한 길을 걸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오늘 오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박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2달간 계속됐던 대법관 공백 상태는 해소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 절차 최종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은 2주간 공개되며 누구든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강상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계장 등 경정 82명의 총경 승진 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승진 인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여경 총경 승진자는 전년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지난해 중대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한 산재불량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